자, 이번 시간에는 내역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내역서에 보면은 이제 별도 계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또 관급이라고 이렇게 지정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이제 별도 계상인 항목들, 그다음에 관급이라고 이렇게 지정된 항목들을 별도 계상인 항목들은 이제 골제대라는 공정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급이라고 이렇게 지정된 거는 관급자재대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집계된 금액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을 이제 별도 계상인 거에 대한 골제대 공정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관급에 대해서 관급자재대 공정을 만드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역서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예제로 한번 입력해놨는 항목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별도 계상이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분류에. 이런 항목들을 이제 다 뽑아서 낼 건데요. 요거는 이제 별도 계상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에 단가는 있지만 금액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1위 대가 자체에서는 지금 이 자재비에 대한 거 금액 계산은 안 돼 있는 상태니까요. 자, 이런 항목들을 이제 여기다가 골제대라는 부분을 해요. 이제 공정을 만들어서 다 이제 산정을 할 건데, 자, 일단 그렇게 하려면 먼저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내역을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하시면 별도 계상인 항목들, 그 다음에 관급이라고 지정된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항목들이 다 집계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계된 부분은 자, 일단 여기 공사명을 찍어 놓고요. 자, 이렇게 공사명을 찍는 거는 제가 이 공사 안에 그 별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 한꺼번에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일 위에 있는 사용자재 집계라는 부분 있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에 뭐 세부 집계 이렇게 있는데, 집계라고 된 거는 일단 이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에, 여러 공정이 있을 경우에 이 수량이 다 집계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에 이제 이 공정의 이 1위 대가 안에 지금 1위 대가 규격 나오고요. 품명, 규격,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부가 어느 공정에 또는 어느 1위 대가에 있는지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뽑을 거는 별도 계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 요걸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타일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됐다는 거 여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일공사 여기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상단에 이제 상위 공정이 건축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건축공사에 대한 것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건축공사 아래쪽에 있는 공정들의 별도 계상이라고 체크된 항목들, 분류된 항목들은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집계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세부라고 보면 한 품목당 이렇게 요 1위 대가에서 나왔고 이런 등등들이 나오는데 집계 이걸 눌러보면 이 수량들이 다 집계가 돼서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골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인 상태에서만 요 골제대라는 버튼이 나와요. 세부일 때는 요 내용들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계 부분에서 골제대 요걸 누르셔가지고 지금 이 골제대라는 공정 여기에 지금 생성된 공정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정명을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렇게 집계공정 지금 건축공사 거기 때문에 제가 건축공사를 선택하는데요. 여기 공사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공사명에서 아래쪽 여기 기계설비공사랑 같은 레벨의 골제대라는 공정이 여기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지금 건축공사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건축공사를 선택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건축공사에서 공정이 이렇게 골제대라는 공정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건축공사 해놓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공사를 찍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어놓고 사용자 집계로 가서 골제대를 누르시게 되면 이 공사 안에 있는 모든 별도 계상인 항목들이 다 나와요. 이 상태에서 골제대를 눌러버리면 자, 이렇게 골제대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해놓고 확인 눌러봤을 때는 여기에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업종별로 골제대가 각각 들어있다. 그럴 경우에는 각 공종별로 이렇게 각 업종별로 들어가서
골재대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찍어 놓으신 상태에서 골재대 해서 토목공사라고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토탈 집계된 물량이에요. 여기를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토탈이에요. 이 공사에 들어있는 토탈 별도 계상의 항목들이 나왔는데 토목공사를 찍어버리면 토목공사 안쪽에 이렇게 골재대라고 해서 이 토탈 물량이 여기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지금 여기에 토목공사에도 만약에 있고 건축에도 있고 뭐 인테리어에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골재대에서 생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일 위에 찍고 한다. 그러면 건축공사에 있는 물량만 지금 여기로 해서 지금 토탈로 해서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성되는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마음껏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골재대는 생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급 자재대 부분인데, 광급 자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1위 대가 안에 마찬가지로 분류 부분이 광급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광급이라고 이렇게 다 지정을 할게요. 광급. 자, 광급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지금 여기에 광급이라고 지정된 것들이 다시 집계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위에 찍어 놓고요. 사용자재 집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광급, 지급. 이쪽을 누르시면은 광급인 항목들, 또 지급이라고 지정된 항목들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제일 제일 위에 있는 이 공사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하위에 있는 모든 공정에 있는 광급 자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요거는 건축공사에만 있는데 제가 예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제가 이 항목에다가 제가 광급이라고 지정을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광급으로 지정이 되는 항목은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안 나타나요. 금액이 안 나타나고 실제로 이런 항목들이 뭐 공량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건비는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광급으로 지정을 다시 했으니까 제가 다시 계산을 한번 하고요. 자, 이렇게 업종별로 광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렇게 제일 위에 찍고 사용자재 집계에 들어가면 이 공사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광급 자재대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광급 자재대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건축공사면 건축공사 안에다가 광급 자재들을 만들고 전기 같으면 전기공사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에다가 제일 바깥에다가 광급 자재대라고 해서 만들고 이 안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 공사명에서 다시 광급 자재대라는 공종을 만들고 여기다가 각 업종별로 건축공사 내용, 그 다음에 전기공사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광급 자재대를 만드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원하시는 형태대로 하시면 되는데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공사를 조혈청 그 XML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하고 있는 그 공사원권 호환 규정이라고 있는데 XML 파일 그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반드시 이 루트에다가 여기다가 만드셔야 돼요. 광급 자재대를. 각 공종마다 광급 자재대, 여기도 광급 자재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광급 자재대 넣는 거 일단 여기다가 넣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찍었을 경우에는 이 공사 전체 게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건축공사를 찍으면 건축공사 안에 있는 이런 공종들의 것만 나와요. 건축공사에다가 광급 자재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건축공사 것만 선택을 해놓고요. 광급 자재를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광급 자재 누르셔가지고 건축공사를 찍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건축공사 아래쪽에 광급 자재대 건축에 대한 것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공사 찍어놓고 사용자 집계해서 광급 지급 선택해놓고요. 광급 자재 눌러서 전기공사 찍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광급 자재대 공정 생성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작성을 하시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단 조달청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는 이제 규정 자체가 일단 각 업종별로 이런 식으로 넣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아요. 조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요건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일단 조달청으로 보내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면, 일단 제일 이제 공사명을 찍어 놓고요. 여기다가 루트에다가 바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예요. 루트에다가 바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루트에다가 만들어 놓고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종을 만들어서 각각 넣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조달청으로 보낼 때는요. 자, 일단 루트에다가 바로 만드는 방법, 그거는 일단 공사명을 선택을 해놓고 사용자재 집계 쪽에 가서,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관급 지급 찍어 놓고 관급 자재 눌러서 제일 상위 공종을 찍고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 관급 자재대 해가지고 여기 다 들어와요. 자, 요렇게 하시든지, 자, 또 한 가지 방법. 제가 요거는 또 삭제를 할게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여기다가 이제 관급 자재대 공종을 만들고 각각 업종을 이제 공종을 또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관급 자재대 요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급 자재대 아래쪽에 만들 요런 건축공사면 건축공사, 요거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건축공사, 그 다음에 뭐 전기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자, 요 공사명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관급 자재대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지금 요게 공사명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여기 우측편에 보여지는 게 각 공종이에요, 공종. 그렇기 때문에 관급 자재대라는 항목에 대해서 분류라는 부분을, 요거를 관급 자재대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으셔야 돼요. 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공종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여기 지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가 직접 공종명을 입력을 해서 만든 경우에는 여기다가 분류를 직접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관급 자재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건축공사 거면 건축공사 선택을 하고, 사용자재 집계 쪽에서요, 건축공사에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관급 자재를 눌러서 내가 넣고 싶은 공종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계 공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집계 공종에서 이 공종명이 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축공사명을 선택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부 내역이 들어갈 수 있는 공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공종명 부분이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이 공종명을 입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부 공종명을 선택을 해놓고요. 건축공사.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내용이 건축공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바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급 자재대 밑에 건축공사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전기공사도 마찬가지. 전기공사 찍어 놓고요. 사용자재 집계 쪽에서 관급 자재대 해서 전기공사 찍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 업종별로 이렇게 관급 자재대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다 합계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금액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단수 정리, 지금 여기 뭐 끝단위, 천단위 맞추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수량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792원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천 단위로 이렇게 맞춰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관급 자재대일 경우에 이 공사를 조달청으로 보내야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여기다가 관급 자재대 하나를 만들어서 리스트로 다 넣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각 업종별로 나누셔가지고 각각에다가 입력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달청 안 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건축공사에다가 여기다가 관급 자재대 만드셔도 되고, 전기공사에다가 관급 자재대 만드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급 자재대, 그 다음에 골재대 부분은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골재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면 또 운반 부분이 또 들어가야 돼요. 자, 운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정을 다시 또 만들어서요.
이렇게 운반공사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운반비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서 다시 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운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운반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넣을 항목, 저는 이제 덤프트럭 8톤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모래 지금 20kg 운반하겠다. 그러면 모래 넣고요. 좀 전에 또 시멘트 있었잖아요. 시멘트도 20kg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물량은 골재대에 보면 여기에 물량이 나와 있어요. 20.96, 294,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운반비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 광급 자재대, 아까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분류를 요거 광급 자재대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만 요 금액 자체가 원가 계산서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원가 계산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골재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광급 자재대 만드는 방법, 특히 광급 자재대의 경우에는 요게 조달청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루트에다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광급 자재대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사용자 집계 쪽에 가가지고 원하는 들어있는 공종 선택하신 다음에 광급 자재 눌러서 내가 넣고 싶은 공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집계 공종일 경우에는 이런 공종명이 생성이 되는 거고, 세부 공종일 때는 이 내역서 안으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광급 자재대 별도 계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원가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